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1차 때부터 얼굴을 배웠던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반갑네요. 같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시험에 대해서 앞에서 재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시험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엄청 많이 오셨네요. 1, 2차는 요즘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다 인터넷으로 되는데 3차는 확실히 좀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요, 시험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공부를 하는 방법은요, 재수생도 많을 거고 삼수생도 많을 거고 사수생, 오수생 너무나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초시생들 기준으로요. 언제 가장 공부를 하다가 멘붕이 오냐면요. 공부를 했어요. 시험 공부를 하고요. 수혜조도 다 보고 문제도 풀었어요. 수혜조 뒤에 있는 거. 그리고 나중에 시험 한 달 전에 이제 기출문제를 봐야지 하고 기출문제를 보면 멘붕이 와요. 에세이거든요. 전혀 뷰가 달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08년도 정도부터 쳐보세요. 08년도 정도부터는요. 기출문제가 지금의 과목으로 딱 나뉘어져가지고 나와요. 08년도부터 기출문제 구하면 꽤 많아요. 08, 09, 10, 11, 12, 13, 14년도. 7년치거든요. 이거를 먼저 구하세요. 학원에 있거든요. 구하셔가지고 과목별로 웬만하면 추리세요. 얼마 안 걸려요. 하루에 한 1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만 시간 내시면 모아가지고 프린트아웃 다 할 수 있거든요. 양면으로 하세요. 한 페이지에 한 장 들어가게 양면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가지고 과목별로 모아놓으신 다음에 과목을 풀어보시면서 풀든 미리 풀어보시든 상관없어요. 3차는요. 새로운 거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하셨던 거 가지고 응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특별히 나오잖아요. 해설 보면 다 읽혀요. 해설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에세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구나 라고 수업을 들어보세요. 이해되시겠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나중에 한 달 전, 2달 전에 가가지고 에세이 기출문제 보면 정말 멘붕이에요. 이렇게 나오네? 나 이거 공부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애초부터 공부를 하실 때 기출문제 먼저 보고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나왔던 거구나. 에세이를 이렇게 준비했구나 라고 세팅을 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풀이 나중에 하지 마세요. 기출문제 항상 옆에 킵해 놓으시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과목 구성을 조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과목 구성이요. 3차는 적으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겠어요? 그냥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플래닝, 그 다음에 엑세큐션,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요. 모니터링 앤 리밸런싱으로다가 여기 이제 트레이딩이 살짝 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요. 일단 플래닝 단계,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배우시는 게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 IPS를 배우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관에 대한 IPS, 이거는요. 개인과 기관에 대한 상황이 주어져요. 이 개인은 돈이 얼마예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이혼할 거예요? 말 거예요? 자식은 몇 날 거예요? 자식은 말을 잘 들어요? 아니면 또라이예요? 그래서 얘가 사고를 자꾸 쳐요. 그럼 돈을 마련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이 주어져요. 거기에 맞춰서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이게 플래닝 단계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요. 기존에 배웠던 거.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파생이라든가 대체 투자 상품 있잖아요. 이거를요. 밸류에이션 2차 때 배우셨잖아요. 뭐 하실까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리밸런싱을 하고 갖추는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죠? 여기에 에셋 앨로케이션이 따라오겠죠. 내가 자산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에셋 앨로케이션 한 거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 트레이딩 계속해서 거래해주고요. 모니터링, 리밸런싱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펀드 성과 잘 나왔는지 이밸류에이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죠? 관리해줘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곁가지로 항상 붙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가르쳐요. 에픽. 너무 죄송해요. 그 다음에 깁스. 제가 이것도 가르쳐요. 전 이런 것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behavioral finance. 이러한 것도 배우고요. 대충 따져보면 한 14과목 돼요. 겹치는 거 몇 과목 있어요? 1, 2차에서 배웠던 거 한 요 4과목 정도가 겹칠 것 같고요. 요거는 겹치는데 내 느낌은 그렇지 않죠. 항상 새롭죠. 에픽은요.
네, 제가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요.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는 제일 많은 과목을 맡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14과목인데 기존에 안 배웠던 4과목이, 그러니까 기존에 배웠던 건 4과목이고요. 나머지 10과목은 솔직히 새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 없잖아요. 그죠? 무리 없는데 2차 때랑 3차 때랑 플래닝을 달리 가져가셔야 되는 게요. 2차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2차가 설명해가면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시간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면요. 안 나오는 과목들 버리라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네, 2차 때 제가 안 나오는 과목 버리라 그러잖아요. 어떤 과목들? 2차 때 대표적으로 5%만 나오는 과목들. 퀀트, 얼터너티브는 재작년에 2세트 나왔지만 전통적으로 5% 나왔었어요. 이코노믹스 5%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작년에 2세트 나왔는데 전통적으로는 매년 한 세트씩 나왔었다고요. 5점들 이거 버려도 20점밖에 안 돼요. 4과목을 버려도 20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요. 주식이랑 회계는 항상 합쳐서 40점이잖아요. 그럼 주식이랑 회계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40점 맞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쭉 반타작만 하면 70점이잖아요. 다들 공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되게 열심히 하셨나 보네요. 아니에요? 네, 열심히 하셨으니까 합격을 하셨겠죠? 어찌됐건 간에 나중에 부족하면 제가 과목이 안 되는 거 버리라 한다고요. 근데 이게 3차가 애매한 게요. 에세이가 절반이고 멀티플이 절반이잖아요. 근데 과목이 너무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제가 나눠드린, 제가 손으로 쓴 핸드아웃이 있을 거예요. 맨 왼쪽 위에 보면 2011년 6월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2011년 6월 시험을 대비하면서 쓴 학습일지예요. 여기에 과목 구성이 14과목이 있는데 그 순서랑요. 2012년으로 가보시겠어요? 2012년으로 가보면요. 대략적으로 비슷하네요. Private Wealth Management가 개인 IPS예요. 근데 그게 여기 있죠. 그거는 항상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Fixed Income 같은 경우에는 항상 SA에서 하나, 멀티플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 위에 E자로 동그라미 친 거, M자로 동그라미 친 거 그거는 SA랑 멀티플의 약자예요. 근데 세 번째 과목이 Asset Allocation이었거든요. 항상 Asset Allocation이 많이 나왔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또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멀티플도 보면은요. 여기도 멀티플이 표시가 돼 있고 오늘 학원에서 나눠드린 핸드아웃 보시면요. 한 장만 넘겨보시면은 3페이지에 과목에 대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답이 없는 거니까 3페이지를 보시면 과목에 대한 비중이 있는데 에세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도 그렇고요. 이거를 장담을 못 해드려요. 제가 이거 나온다 안 해드린다 찍어드리지 못해요. 제가 작년에 2개를 찍었었거든요. 작년에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엑세큐션은 에세이로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격년으로 이 한 해 걸러 한 해씩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엑세큐션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엑세큐션이 에세이로 나왔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수강생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나왔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르쳤던 깁스는 아예 출제조차 안 됐어요. 또 한 수강생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깁스가 안 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정말 깁스는요 매년 나왔잖아요. 한 지문씩. 시험이 바뀌는 해 빼고 나왔었거든요. 장담을 못 해드려요.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14과목이거든요. 과목별 비중도요. 그러니까 들쭉날쭉한데 예를 들어서 얼터너티브가 계속 5%씩 나왔어요. 계속 5%씩 튀지 않게 5%씩 나왔으면 버리세요. 혹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킵스가 그렇잖아요. 5%씩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버리세요 하겠는데 이게 나오면 또 공부 안 해두면 다 틀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14과목인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버리시면 안 돼요. 한 과목도. 근데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가요. 대략적으로 거의 퍼센테이지가 대략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물론 10%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개인 IPX가 항상 많이 나오고요. 거기 제가 순서를 써놨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 아래 왼쪽 오른쪽 아래 왼쪽 오른쪽 아래. 근데 개인 IPX, Fixed Income 이런 것들이 항상 많이 나왔고요. Asset Allocation과 리스크는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조금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쫙 한 3, 4년치를 그려보세요. 그리고서 제일 많이 나왔던 유형들을 대체로 한번 찾아보세요. 잘 안 나오는데 어느 정도는 나와요.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세요. 그러면요, 에세이랑 멀티플에서 그 과목이 같이 나오는 경향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계를 안 틀어놓고 있는데 잠시만요. 네, 시간을 재서 개인 IPS랑 기간 IPS 그런 것들이 항상 멀티플에 하나, 에세이 하나, 작년에는 기간 IPS는 그렇진 않았는데 어찌됐건 그 순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목별로 좀 순서를 정하고 공부를 그 순서대로 하는데 에세이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에세이를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은 멀티플이 같이 대비가 되거든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건요. 2차까지는요. 공부하는 보람이 있었어요. 여기 재수생, 삼수생들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눈만 한번 마주쳐주세요. 네. 이게요, 사람이 가장 많이 퍼지는 과목이 3차예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초시생들은 몰라요. 해보신 분들은요, 이거 하면 진짜 심신이 지쳐요. 왜 그러냐면요, 1차, 2차는 배우는 보람이 있어요. 주식 배우면 재밌잖아요. 뭐 DDM 배우고, 프리캐시플로우 배우고, 립 모델 배우고, 재밌지 않았어요? 저만 재밌었어요? 재밌잖아요. 데리버티브도 가치평가. 죄송합니다. 재수없네요. 그죠? 재밌었어요. 전 재밌었어요. 가치평가를 하는 거를 정말 배우고 이거를 내가 쓰니까. 3차는요. 보세요. 주식, 채권, 파생, 대체 상품에 대한 엑세큐션,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트레이딩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 파는 거예요. 특별한 기술이 있어요? 특별한 기술이 없어요. 뭐에 대해 배우냐면요. 막 시장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브로커의 역할은 뭐고, 시장의 역할은 뭐고, 이걸 또 에세이로 배워요. 시장의 역할은 뭐예요? 브로커가 잘 와가지고 딜러랑 만나가지고 거래를 잘 체결하게 하는 거고요. 브로커가 없는 우리나라 같은 주식시장은요. 거래가 빨리 체결되는 게 장점이잖아요. 거래 단가가 싸고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나 딜러가 있으니까 수수료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에세이로 배워요. 심신이 지쳐요. 재밌지가 않아요. 이걸 내가 가서 쓸까 말까 고민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배워도 내가 이거를 과연 쓸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에세이 보면 멘붕이죠. 에세이면 쓰잘데기 없는 것들 나오니까.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공부하다가 공부도 오래 했잖아요. 그죠? 다 한 번에 합격하신 분들도 물론 있을 거라고 알아요. 전 재수를 많이 해서. 근데 재수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1년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시험이요. 솔직히 말해서 되게 그지 같아요. 그래요. 그지 같아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쳐요. 공부를 하다 보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자아를 완성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지. 자본시장의 진정한 인력이 돼야지. 싹 버리세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제가 정말 수강생들이 오면 솔직하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시험은요. 3차만큼은요. 1차, 2차 재밌어요. 공부를 위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3차는요. 무조건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세요. 이해되셨어요?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수능 보셨죠? 재밌어서 공부했어요?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토익 재밌어서 했어요? 재밌어서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조건 내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해되셨어요? 빨리 끝내는 게 선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더 아는 게 선이 아니에요. 더 알 게 없어요. 1차까지 배웠으면은 자본시장에서 가치평가할 건 이미 다 배우셨어요. 실무에서 쓸 거 다 배우셨어요. 이건 뭐예요? 보세요. 이거 트레이딩 하는 거, 모니터링 하는 거, 이거 워렌 버핏이 제일 잘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다지 실무에 응용할 게 없어요. 옛날 이론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무슨 제가 이렇게 까서 정말 죄송하네요. 근데 시험 목적으로, 그래서 학원 수업 열심히 나오세요. 결론적으로. 그리고요. 시험 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커리큘럼북, 이런 잡다한북 보면 좋아요. 근데 보면은 그것도 교수님들이 써놓은 말이잖아요. 장황하다고요.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스웨저만으로 보세요. 아시겠죠? 줄여야 돼요. 무조건 공부량을 줄여야 돼요. 시험 목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가장 특화된 교재를 보는 게 최고잖아요. 그죠? 스웨저를 보세요. 아시겠죠? 스웨저를 보시고요. 부족한 것만 커리큘럼북으로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개인 IPS나 기간 IPS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에셋 엘로케이션도 아마 박예나 강사님이 가르치실 건데 이거는 커리큘럼북으로 나갈 거예요. 이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강사분들이 커리큘럼북에서 채워드릴 거예요. 이거는요. 스웨저가 조금 부실해요. 제가 합격자 모임에 가서 가장 놀랐었던 게 뭐냐면요.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전 재수했으니까 힘들어서 물어봤어요. 솔직히 다 사연 있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에요? 다 사연 있어요? 처자식 다 버리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힘든 여정을 함께 오신 거잖아요. 헤어진 여자친구 생각 안 나세요? 5월에 벚꽃놀이 못 가가지고.
가슴 아픈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다 있다고요. 근데 3차 가가지고 저는 가슴이 아파서 물어봤어요.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셨나봐요. 근데 되게 쿨하게 말하신 거예요. 저는 스웨저만 봤어요. 너무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전 스웨저만 봤어요. 아, 재수가 없는 거예요. 또 물어봤어요.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스웨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독자를 가진 책인데, 그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독자층을 가진 책인데, 그 스웨저를 봐가지고 내가 70점을 못 맞으면 그 책을 누가 사서 보겠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나요? 스웨저는 보셔도요, 70점은 가능해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네가 얘기한 게 안 나왔다. 스웨저를 보면 안 된다. 커리큘럼북을 봐야 된다. 특이한 문제 있죠. 단어 틀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이렇게 보시고 문제풀이를 커리큘럼북으로 하시면 충분히 커버되세요. 그 한 문제 때문에요, 커리큘럼북을 다 보는 거는 진짜 쥐 잡으려고 초가상관 다 태우는 거예요. 너무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커리큘럼 보신 분들 지금 웃네요. 커리큘럼 보시면은 떨어지세요. 얼마나 내용이 많고 장황하겠어요. 재미도 없고. 무조건 스웨즈로 보시고요. 부족한 부분이랑 문제를 커리큘럼북이랑 에세이로 채워 넣으시면은 정말 충분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남들이요, 안 맞는 특이한 문제 한 문제를 맞춰가지고 내가 점수를 더 받는 것보다 남들이 전반적으로 맞는 것들만 다 맞으셔도 70점은 가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잘 맞는다는 생각으로, 남들이 하는 건 다 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요,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요, 에세이가 50%고요. 50%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합격생 한 분을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에세이가 50%가 중요는 해요. 근데 그 친구 미국에서 살았던 친구거든요. 그 친구 모건 스탠리 근무했었거든요. 뉴욕에서. 영어 잘하는 친구예요. 코넬라고 똑똑한 친구라고요. 이 친구가 이걸 봤는데 이 친구가 이거를 25점 맞았대요. 25점, 저는 한 20점인가 18점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에세이예요. 보고 엄청 좌절했죠. 다 빌로 에버리지, 빌로 에버리지 이러니까요.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그게 재수했을 때 성적인데. 나쁜 성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정상이에요. 한국인이라서 그게 정상이 아니라요. 외국 애들도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에세이를 어떻게 쓰냐가 문제인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멀티플을 잘해야 되겠다는 하나가 있겠죠. 에세이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에세이는요, 중요해요. 잘 써야 돼요. 어떻게 쓰셔야 되냐? 에세이를 쓰실 때는요, 간략하게 쓰셔야 돼요. 그 친구가요, 채점을 했대요. 그 친구는 캐나다 CPA고 CFA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채점을 했대요. 채점을 했는데 어떻게 채점을 하냐면요, 여기 미친 듯한 공간에다가 사람들을 때려박고서 모범 템플릿을 준대요. 그리고 이 핵심 단어가 들어가서 문장을 만들면 점수를 주래요. 그리고 1인당 할당량이 있대요. 빨리 채점을 하면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식이요, 답안을 글씨도 이렇게 써가지고 막 장황하게 해서 막 전치사, 전미사 막 써가지고 관계대명사 써가지고 주어 동사는 어딘지 모르겠고 이렇게 써놨어요. 문장은 원더풀하죠. 짜증 나겠어 안 나겠어요? 짜증나죠.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간결하게 딱 화살표, 딱 화살표, 딱 화살표. 그리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채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장을요, 쉬지도 않고 막 쉼표에 세미콜론을 써가면서 주어 동사 막 가로하면서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문장을 내가 썼어라는 행복감에 젖어가지고, 네? 그렇게 내가 드디어 이 문장을 한번 써보는구나. 내가 언제 써볼까 했는데 이 관계대명사, 전치사, 이걸 내가 써보는구나. 이러지 마시고요. 간략하게 써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엑세큐션을 가르치니까 엑세큐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자산의 코릴레이션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에 따라서 이 자산의 코리도라고 하죠. 이 자산의 리밸런싱 코리도 범위를 내가 넓힐까 줄일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에셋의 코릴레이션 이렇게만 쓸게요. 코릴레이션 오브 에셋이요. 쓸 필요 없어요. 그냥 increases라고 쓰면 돼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correlation of asset이요. 늘게 되면요. 뭐가 늘어날까요? 그 자산이 같이 움직이겠죠. assets tend to move together. 그럼 어떻게 될까요? asset이요. tend to together. 자산의 상관관계가 올라가면 자산이 같이 움직이겠죠. 자산이 같이 움직이면은 주식채권 파생이 4대4대2로 돼 있으면 4대4대2가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less likely deviate 뭐다? of the
포트폴리오, 처음에 이니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던 것보다 많이 벗어나지 않겠죠. Less likely deviate from initial portfolio.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코리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넓혀놔도 돼요. 범위를요. 이게 복도라는 얘기잖아요. 코리더를요. 넓혀놔도 상관이 없어요. 핵심 단어는 뭐예요? correlation of asset, 자산의 상관관계가 늘어나면요. 뭐예요? tend to move together, 같이 움직인다는, 그러기 때문에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뭐가? deviation인데 어디에서? 처음에 구성한 포트폴리오에서. 그래서 correlation이 늘어나요. 이렇게 쓰면 돼요. 뭘 외우셔야 돼요? 핵심 단어만 계속해서 집중하시고 핵심 단어를 써보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어 동사 중요하잖아요. 그냥 화살표를 찍찍 그어도요. 명사 동사 그거 안 중요하다고요. 명사 동사 deviation, deviate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요. 여기 deviation을 그냥 써도 돼요. 이거 deviate 이렇게 안 써도 돼요. less likely deviation from initial portfolio. 그 문장 틀린 거예요? 그렇게 상관없어요. 해석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엮으시면 돼요. 뜻이 통하고 핵심 단어 들어갔잖아요. 그게 명사형이든 동형사형이든 동사형이든 형용사형이든 뭐가 중요해요? 넣으시면 돼요. 뭘 하셔야 돼요? 핵심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세이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하고서 문제를 풀고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에세이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개인 IPS 한번 배워봅시다. 제가 개인 IPS 가르치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냥 한번 보세요. 가볍게 들어보세요. IPS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윤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윤리 배우셨죠? 윤리 처음 들어보세요? 저 윤리 강사인데 저 처음 뵙는 분 죄송합니다. 자, 화를 낼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리스크 오브젝티브스랑 리턴 오브젝티브스 이렇게 두 가지의 목적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 5가지가 구성이 되죠. 그리고 리스크 오브젝티브스 뭐예요? 투자 목적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뭘로 나눠지죠? 어빌리티. 내가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거 능력이잖아요. 그죠? 이거 능력이고 내가 원하는 바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거기에 제약 조건이 주어지고 내 능력이 얼마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 능력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예요? 내가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ability to take risk. 그 다음에 willingness. 내 의지죠. 내 성격. 이걸로 나눠지는데요. ability에 들어가는 건 뭐가 있어요? 어빌리티에 들어가는 건 내가 어떻게 하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희 씨가 나보다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돈을 많이 구했는지 에셋 베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건희 씨보다 나은 건 뭐예요? 젊잖아요. 라이프 여기 뭐 라이프 피리어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돌아가셨단 말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라이프 같은 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experience라든지 knowledge라든지 또는 뭐 liquidity. 내가 자식이요. 말을 잘 들어요. 내 자식은 또라이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말을 잘 들어서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럼 뭐요? 내 리스크 톨러런스를 높여줄 수 있는 ability to take risk가 올라가니까 리스크 톨러런스가 늘어나겠죠. 이거를요. 수학처럼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근데 constraint 보시면요. 여기에 뭐 들어가요? 두 개 들어가잖아요. 뭐 들어가죠? liquidity. 내가 유동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라이프 사이클 여기 들어가잖아요. 타임 피리어드가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라이프로 들어가지 않고 타임 피리어드 들어가죠. 그러면요. 잘 보세요. 문제 읽어보면 이런 상황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문제 쓸 때 어떻게 쓰면 돼요? 답안을 쓸 때 예의 리퀴디티 니즈는 뭐예요? 적기 때문에 is small, is large, is big 그냥 그렇게 쓰셔도 돼요. 뭐 콩글리시 안 중요해요. 그냥 큰지 적은지만 써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은요. 뭐예요? 타임 피리어드가 롱한지, 숏한지, 짧은지, 긴지 그냥 쓰시면 돼요. 동사 뭐 중요해요? 타임 피리어드, long 그렇게 쓰시면 돼요. 다 들어갔잖아요. is 써야 돼요? 쓰면 좋죠. 근데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화살표 그으셔도 되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life 롱 이렇게 땡땡 해가지고 써도 이거 누가 뭐라 그랬어요? 다 들어갔잖아요. 동사 안 들어갔다고 감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쓰면 돼요? 이거를 화살표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ability to take risk가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뭐가 늘어나요? risk tolerance가 늘어난다. 이렇게 쓰면 내 답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를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가 있잖아요. 가져오셔야죠. 그리고 기출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출문제에 나온 단어가요. 내가 생각한 스웨저 단어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스웨저 나중에 1, 2차 때 커리큘럼북 풀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잖아요. 내가 푸는 스웨저 단어랑요. 커리큘럼북 단어랑 간혹 틀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시험 문제 보면 다운되니까. 그런 것들은요. 커리큘럼북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에세이예요. 에세이 풀어보면요. 물론 이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다른 단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라이프타임 피리어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선 그냥 타임 피리어드라 나온다. 라고 하면 이거 지워주고 타임 피리어드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죠. 아 이거는 에세이에서는 이 단어를 타임 피리어드로 쓰는구나.
라고 쓰시면은 이렇게 단어를 고쳐주시고 그럼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겠죠. 아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돼가지고 ability to take risk가 늘어나고 risk tolerance가 늘어나니까 얘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다? asset allocation을 다르게 바꿔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문장을 만들지 말고요. 이거를 로지컬하게 그냥 화살표로 해서 그림으로 도식화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모든 에세이 답안이 이래요. 다 모든 에세이 답안이 이래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자, 지금 나와드린 페이지요. 몇 페이지 가보시냐면은 잠시만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더라. 기출문제가 나온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저한테 좀 페이지를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접어놨는데 또 접어놓은 데가 풀렸나봐요. 페이지 15페이지. 15, 16페이지 봐보시겠어요? 15페이지, 16페이지 보면요.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죠? 16페이지로 한번 넘어보시겠어요? 16페이지로 가면요. 기출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 형식은요. 항상 이래요. 거의 이래요. A가 나오면요. A에 대한 템플릿이 주어져요. 그리고 시츄에이션이 주어지고요. 주로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야, 네가 correlation of asset이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이 코리도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야, 네가 liquidity needs가 올라가면은 ability to take risk가 올라가, 내려가. 방향은 알잖아요. 그럼 뭐예요, 거기? correct, incorrect 있잖아요. 있으시죠? 이게 increase, decrease, no change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justification 해야잖아요. justify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justify는요. 지금 만드신 이거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에세이는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에세이의 큰 한 축이에요. 이게 에세이의 큰 한 축. 이거는요. 수혜절을 풀고 기출문제 푸시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에세이 답안 참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 만들면서 과정 중에 만드시는 거예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서 보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에세이의 큰 타입 중에 하나는 계산 문제예요. 예를 들어 수익률 구해라. 아니면 수익률 리스크 매니지먼트 아니면 바 구해라. 근데 이거는요. 객관식이죠, 솔직히. 이건 객관식이잖아요. 그죠? 바를 구해라. 그럼 손으로 풀어서 구하는 거예요. 그 숫자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계산 방식은요.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숫자만 써놓으시면 돼요. 계산 방식 중요하잖아요. 답 맞으면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한 것들도 꽤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세이에서요. 순수하게 에세이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세이를 빙자한 객관식 문제도 꽤 들어간다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러한 것들을 맞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반타작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멀티플 잘해야 되겠죠. 이 멀티플은요. 이거는 수혜조로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수혜조로 보시고 커리큘럼 뒤에 있는 아이템 세트 문제 풀어보시고 그럼 뭐예요? 커리큘럼 뒤에 있는 에세이 문제는 다 안 풀어봐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범위가 확 줄어들죠. 보세요. 수혜조로 공부하세요. 수혜조로 공부하시면서 기출문제 풀면서요. 여기 에세이 준비해요. 그 다음에 멀티플은요. 수혜조 풀면서요. 나중에 다 푼 다음에 커리큘럼 북 뒤에 있는 아이템 세트만 풀어주면 돼요. 그럼 준비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공부하는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세요? 되시죠? 다른 학원에서 한글 교재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거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좋은 참고서가 될 것 같아요. 있으면 한 권 사세요. 그리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그걸로 한번 보세요. 근데 원칙은 뭐냐면요. 3차는 에세이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영어로 준비하시고 영어로 보시고 영어로 익숙해지고 내가 영어를 써봐야 돼요. 한글 보지 말란 얘기예요. 참고용은 좋아요. 내가 공부하는 주 교재는요. 진짜 내가 써야 될 단어들이 채워져 있는 교재로 보세요. 아시겠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거시적인 거 말고요. 마이크로적인 거를 제가 써놓은 것대로 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설명 길어지는데 괜찮나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인상을 쓰셨어요, 우리 이사님이. 죄송합니다. 아이패스요. 수익률 구하는 문제가요. 굉장히 컨선이에요. 걱정을 많이 갖고 계세요. 아이패스 재수생들, 삼수생들 해보신 분들 1번 문제예요. 개인 아이패스가 항상 첫 지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1번 문제가 수익률 구하는 문제예요.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모르시면요. 그거 무시하세요. 그거 안 풀어도요. 대세에 지장 없어요. 그 대세에 지장 없어요. 왜냐면요. 잘 보세요. 이게 작년에만 지금 개인 IPS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전년에는 두 세트가 나왔는데 개인 IPS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개인 IPS에 세 단원이 들어가요. 진짜 개인 IPS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 상속하는 거 있잖아요. 에스테이크가 제가 알기로는 텍스가 들어가는 걸로 기억을 해요. 맞나요? 에스테이크가 텍스가 들어가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에세이랑 텍스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 세트는 여기서 나오고요. 한 세트는 여기에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두 세트를 다 이거에서 내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게 낼 수는 있겠죠. IPS에서 한 세트, 여기에서 한 세트 나오고 멀티플에 가서 IPS에서 한 세트를 나올 수도 있고요. 저 때는 어떻게 나왔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때는 뭐가 중요했었냐면요.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그 다음 멀티플에서 이렇게 한 세트 나왔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개인 IPS는 결국에는 전체적인 시험 범위에서 보면 한 과목이에요. 그리고 그 한 과목 중에 한 문제가 수익률 구하는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수익률이요. 구하면 물론 기똥차게 보람차죠. 근데 그거 만약에 풀어가지고 안 풀리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요. 그거 무시하셔도요. 그 문제 점수가 아무리 많이 넘어도 5점을 넘지 않아요. 3점, 2점 그 정도? 또 대세에 지장 있어요? 대세에 지장 있을 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나는 그 점수 소중하다는 거죠.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 대비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으면 그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른 문제 풀어가지고 충분히 메이크업 할 수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왜 말씀드리냐면요. 시험장 가셔가지고 나는요 1년 내내 개인 IPS의 그 수익률 구하는 문제에 꽂혀가지고 미친듯이 공부를 했어요. 모든 수강생들이 그 문제만 풀고 있어요. 그 문제를 풀고 그 문제 논의하고 그 문제를 풀면 잘 풀었다고. 근데 솔직히 답 맞춘 사람도 많이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재수생들, 삼수생들 아시잖아요. 그죠? 매년 문제 양식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답 맞춘 사람도 솔직히 많이 없다고요. 그럼 뭐예요? 풀어도 푼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더 좋은 문제들이 뒤에 이렇게 많은데요. 이런 문제들, 멀티플 문제들 또는 에세이 중에서 계산 문제들. 근데 계산 문제 중에 수익률 계산하는 거 얼마나 픽스드 인컴, 에코티, 수익률 계산하는 거 얼마나 클리어한 문제가 많은데요. 리밸런싱 하면서 퍼센트 구하는 거, 레이쇼 구하는 거, 바 구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에세이로 나오거든요. 차라리 그런 문제 푸세요. 그런 문제 1.5문제 맞으면 그 문제 메이크업 되거든요. 1.5문제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걱정하시고 시험 문제 볼 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모르시면요. 그거 무시하셔도 전혀 대세엔 지장 없어요. 물론 공부는 하세요. 풀면 좋아요. 근데 시험장 가셔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다른 뒤에 문제 때까지 영향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공부는 하시되 그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에 영향 줄 정도로는 거기에 몰두하지 마시고요. 그럼 뭐요? 다른 문제부터 쭉 다 푸시고 그 문제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 문제 나중에 푸셔도 전혀 대세에 지장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서 실수를 줄이는 거지 여기에서 내가 미친 척 막 에세이를 잘 써가지고 만든다?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멀티플을 잘 보시면 돼요. 삼지선다행이잖아요. 우리 잘하는 거잖아요. 한국인.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멀티플.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잖아요. 그죠?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삼지선다행이잖아요. 수능은 오지선다행이잖아요. 꿋꿋이 다 지켜오셨잖아요. 여러분. 20년 동안 잘하실 수 있어요. 멀티플에 집중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리큘럼북 보면 지치세요. 스웨저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무조건 커리큘럼북으로 보충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웨저에 있는 계산 문제, 특히 계산 문제가 많이 나요. 왜 많이 나오냐면은 이거 리밸런싱 하면서 내가 매니지먼트 하기 때문에 많이 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스웨저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IPS, 기간 IPS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리큘럼북으로 보시라는 거. 그 다음 문제풀이를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요. 이게 제 수강생들이 이 클리어하지 못한 게 뭐를 보라고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뭐를 보시냐면요. 기출문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세이가 기출문제가 나와요. CFA에서요. 기출문제가 발표되는 건 3차의 에세이밖에 없어요. 1, 2차 기출문제 공시 안 되잖아요. 그죠? 3차 에세이는요. 협회에서 공시를 해요. 얼마나 좋아요. 08년도부터 풀어보시면 되고요. 08년도로 부족하다. 그러면은 04년도부터 과목은 약간 달라요. 과목은요. 04년도부터는 이게 크게 세 과목으로 들어가요. 에셋 앨로케이션 안에 이게 들어가요. 에셋 앨로케이션에 이게 들어가가지고 에세이의 한 3분의 2가 에셋 앨로케이션이에요. 10지문 중에 8지문이 에셋 앨로케이션이에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과목들인데 조금 다를 수 있지만요. 제가 그 학원 게시판에 어떤 수강생이 답변을 드린 거에 뭐 찾아보면 있어요.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기출문제에 대한 답변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08년도 이후로는 풀어보시면 좋고요. 정말 좋고요. 04년도 거부터는요. 혹시 보시고 싶으시면 유형이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04년도, 05년도, 06년도, 07년도 원하시면 학원에서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좋아요. 거기까지 보시기도 힘들어요. 08년도 거 정도라도 보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 이그잼은 한 번 정도는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반복은 되지만 그래도 협회에서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 객관식에 어느 파트가 부족한지 정도는 체크할 수 있거든요. 목 이그잼 항상 조금 보시고요. 유형이 조금 다르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의 어느 파트에 부족한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 뒤에 아이템 세트. 여전히 협회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 거는요.
굉장히 차기적인 문제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거 정도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다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4과목인데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솔직히 제가 깁스 가르치지만 제가 올해 깁스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작년에 깁스 나온다 했거든요. 매년 나왔었거든요. 안 나왔잖아요. 올해는 나오겠죠.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죠. 근데 14과목이니까 버리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버리라고 딱히 고르기가 좀 애매하네요. 나래비 세우셔가지고 중요한 순서대로 하시되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템플릿 있는 거 주의하는 건요. 나중에 시험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답안에 템플릿이 있어요.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에세이 기출문제 보시면서 템플릿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세요. 템플릿이 많이 주어져요. 실제 시험장 가셔도. 그래서 문제 보시고 템플릿 찾으세요. 일부러. 템플릿이 있어요. 템플릿 안 데다가 답 쓰면요. 템플릿에 나중에 옮겨 적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시험 볼 때 떨어졌었거든요. 어떻게 했었냐면요. 문제를 보고요. 너무 신나서 미친 듯이 답을 적었어요. 근데 시험지를 딱 뒤에 넘겼는데 템플릿이 나오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저 앞장에다 다 썼는데 이걸 옮겨 적을 시간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please refer to the previous page 이렇게 막 적어놨어요. 싸가지 없는 것들이 안 봤나 봐요. 그래서 얄짤없이 떨어졌어요. 정말로 점수가 처참하게. 근데 뭐 그 다음 연도에 잘 봤다는 건 아니에요. 비슷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템플릿이 있는 거를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의 핵심 과목은 멀티플입니다. 반드시 수혜자에 있는 계산 문제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에세이가 나오는 과목, 그 다음에 에세이가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그거는요, 반복돼요. 계산 문제는 에세이 아니니까. 그럼 에세이가 나왔던 파트는요, 웬만하면은 반복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엑세큐션 이런 것들은 에세이로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너무나 에세이로 내기 좋은 문제. 리스크 톨러런스 해가지고 이런 것들, 리스크 오브젝티브스 올라가나 내려가나 전통적으로 에세이가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것만 에세이로 정리하셔도 너무나 충분하세요. 아시겠죠? 모든 과목을 다 내가 수혜자로 공부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자아를 한번 완성시켜보자. 내가 여기에서 나의 공부의 정점을 찍어보자. 미친 짓이었죠.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시험 목적으로 최선 빨리 합격하는 게 선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차는요.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수생, 삼수생. 저는요. 지금 분들은 각 계산기 못 보셨죠? 저는 각 계산기도 봤어요. 각그랜저 나왔을 때 나왔던 계산기가 각 계산기예요. 계산기가 각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B2 플러스잖아요. 그 계산기 각진 거 보셨어요? 모서리가 뾰족해요. 찍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계산기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시험에요. 관대하세요. 떨어지는 거에 관대하세요. 떨어질 수 있지. 그래서 퍼져요. 그리고 내년에 한 번 더 하지. 한 번이잖아요. 한 번이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재수하시는 분들, 삼수하시는 분들은요. 환골탈퇴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정말 뼈저리는 마음으로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에세이는요. 에세이 그죠? 보잖아요. 에세이 보시잖아요. 에세이 풀고요. 정말 내가 뼈저리는 마음으로 수혜자가요.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태하게 생각을 하냐면요. 처음에 학원 강의를 듣고 진도를 쭉 나가고 내가 공부를 해도요. 이게 공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굉장히 두리뭉실한 과목이 많아요. 2차는요. 밸류에이션을 배우잖아요.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하는구나. 3차는요. 보세요. behavioral finance 이런 것들을 배워요. 심리학,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밸류에이션, 모니터링, 그 다음 뭐예요? 기관 IPS, 개인 IPS, 은행이 IPS를 짜는 거, 펜션이 IPS를 짜는 거. 정말 내가 이거를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컨선을 계속하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지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의욕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지고 어떻게든 되겠지 풀리겠지 하는데요. 아니에요. 이번 한 번에 끝내신다는 생각으로 다 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 소중한 가족들 있잖아요. 내년 5월에는 벚꽃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 5월에 내후년에는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한 해만 고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뼈를 깎는다는 심정으로 다 멀티플 내가 정말 다 하고 에세이 정말 준비하는 생각으로 올 한 해 정말 집중하셔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세요. 아시겠죠? 한 해에 끝냅시다. 그 다음에 답안지 쓰는 거에 대해서요. 볼펜으로 써야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연필로 쓰셔도 무관해요. 채점을 사람이 하잖아요. 걔가 글씨를 잘 쓰는 게 중요하지 볼펜으로 쓰는지 네임펜으로 쓰는지 매직으로 쓰는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연필로 쓰셔도 전혀 무관해요. 지웠다 쓰셔도 전혀 무관하고요. 문장 괜히 잘 쓰려고 벅벅벅 막 수정액 묻히시고 이러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냥 샤프펜으로 쓰시고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분리 포인트를 아니면 화살표로 쓰시는 게 훨씬 클리어하세요.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퍼지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3차는요, 가르치면서 정말, 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제 학습일지를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보세요. 나중에 보면요, 제가 2차 학습일지랑 다른 게 중간에 막 X 쳐놓은 것들이 막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 계획을, 제가 2차 할 때 공부 계획 어떻게 세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9월 달이에요. 그리고 시험이 5월 말에 있으면요, 제가 5월 한 20일 정도에 시험 끝내도록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중간까지 1회독하고, 그러면서 복습하고, 내가 강의 듣고,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 2회독 할 때는 이거 절반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요거 절반 정도가 2회독 할 때 걸린다고요. 몇 대 2회독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절반 정도가 3회독 할 때 걸려요. 그 다음에 3회독이나 4회독 하는 시점을 요 시점에 맞추면 딱 요 정도 걸리거든요. 딱 요 정도. 이게 50일 걸리면요. 이게 50일 걸려요. 이게 150일 걸리면 이게 150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면 한 4회독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복습하면은 된다고 제가 계획을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과목이 배우는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빨리는 느낌도, 공부가 빨리는 느낌이 없어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계획을 조금만 세우셔가지고, 그래서 전 학원을 다니던가 하면은 조금은 강제성이 있는 게 3차에는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찌됐건 학원 오셔가지고 내가 의무적으로라도 공부하는 시간을 만드시고요. 스터디를요, 짜셔가지고, 밥 스터디 좋잖아요. 그죠? 하셔가지고 5월달, 4월달 특히 3차분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4, 5월달 너무 좋고, 마지막인데 좀 마음이 안 잡히거든요. 그럴 때 좀 나를 같이 잡아줄 만한 동료분들을 모으셔가지고 올 한 해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CFA 2차까지 따셔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인터뷰를 많이 봤었거든요. 외사도 그렇고. 그래서 아쉬움은 없었어요. 근데 2차를 딴 거랑 3차를 딴 거랑은 또 다른 세계인 것 같아요. 3차를 따면서 너무나 바뀌는 것들이 많아요. 3차를 따게 됨으로써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강연도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퍼도 더 많이 자주 받고 있고, 헤드헌터들한테도 너무나 오퍼도 자주 받고 있고요. 서류를 내가지고 떨어지는 거는 솔직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경력이 미천해가지고 떨어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베네핏들이 있어요. 커뮤니티도 너무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공부 목적으로 내가 공부를 했지만요. 3차를 이제 시험 목적으로 공부를 했지만 따셨을 때의 베네핏은 정말 커요. 2차랑 3차랑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잘 하셔가지고 한 큐에 뽑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생을 조금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실한 그리고 현명한 공부 플랜을 세우셔가지고 최대한 고통 없이 힘들겠지만 조금이라도 그 힘듦이 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꼭 좋은 성적 가지셔가지고 내년 합격자 모임에 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